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아이가 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년생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일을 그만두고 육아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 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운 집만 골라 하는 4살, 5살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매일 같은 하루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신랑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칠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해 달라고 말했죠. 좀 어이없어 하던 신랑이 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는 자기가 돌볼 테니 생일날 하루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해주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오랜만에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생일을 앞두고 이렇게 설레었던 적이 얼마만인지 어렵게 얻은 시간이니만큼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육아를 하는 비슷한 처지라 다들 시간을 낼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지만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마음먹었죠. 낯선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듯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으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최대한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야경이 멋진 호텔을 예약하고 마시고 싶었던 와인까지 주문해 두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예쁜 옷으로 한껏 멋을 낸 후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과 신랑을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평일 한산한 기차의 풍경도 낯설고 진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기차가 떠나기 전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왜 하필 내 옆자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고 여유롭게 가고 싶었는데 좀 짜증 나더라고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에 옆 좌석의 남자가 제 팔을 톡톡 치는 거예요. 같이 드실래요 하면서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는데 안 받기도 그래서 감사하다며 받았죠. 그 후 남자는 이런저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조용히 가고 싶어 말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목적지도 부산이라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남자를 제대로 보게 되었죠. 제 또래의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였어요. 부산에 출장 가는 길이고 원래 선배가 가기로 했는데 자신이 대타로 가게 되었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숙소인 호텔로 갔어요. 늘 여행을 가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오직 저만을 위한 여행인 만큼 마음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했어요. 혼자 바다를 보고 혼자 맛집을 가고 혼자 차를 마시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즐겁고 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힐링이 되었어요. 해가 질 무렵 맨발로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보았더니 아침에 기차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또 만나네요. 이제 구면인 건가요? 서글서글 웃는 그 남자가 낯설기보다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궁금하기도 했고 출출해서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돼지국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나이, 하는 1등 궁금한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처음 만난 이 남자에게 시시콜콜 제 얘기를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결혼 생각 없는 평범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외모에서 풍기는 그대로 30대 미혼의 직장인이었고요. 또래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찾아 반가운 건지 그 남자는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처음 본 남자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인다는 게 주부인 저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덜해서인지 권하는 술을 다 받아 마시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취하더라고요. 술자리는 꽤나 즐거웠어요. 이 낯선 남자 술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어필을 하던거려. 저도 술이 취해서인지 그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몽글거리는데 생일날 밤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남자와 술도 깰 겸 바닷가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마침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꽤나 멋있더라고요. 낭만적인 분위기에 술로 기분도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만 그 남자에게 키스를 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세게 저를 끌어왔는데 오랜만에 다른 남자 품에 안기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바닷가 근처 제 호텔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 그 남자와 저는 누구보다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나누는 사랑은 묘한 긴장감이 어우러져 더욱 아찔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남편의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정주부잖아요. 금기를 넘어섰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도 짜릿한 그 무언가가 사람을 더 달아오르게 만들더라고요. 낯선 그 남자와의 하룻밤은 정말 뜨거웠어요. 결혼 6년차 신랑과의 밋밋한 관계에 질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남자는 정말 색다르고 신선했거든요. 무엇보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그 남자는 신랑과는 다르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던 오직 강렬한 몸에 대화만이 가득했던 그날 밤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끝없이 서로를 원하던 그 밤이 저물고 해가 뜰 무렵 저는 호텔을 나와 첫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그날의 기억을 고이 묻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연락처라도 알아둘 걸 아쉽지 않냐고요? 전혀요. 저는 한 번이면 족하고 정말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생일 여행 후 신랑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다음 날 밤 신랑에게도 뜨거운 밤을 선사했죠.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난 후 미안한 마음에 부인에게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제 생일에 불현듯 찾아온 그 남자는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만약 그 남자와의 이후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도발하는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밤이었기에 더 강렬하고 특별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부산 그 바닷가 앞을 거닐 때면 그날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듯하네요. 저는 그 추억만으로 만족해요.